지사들이 다 내 말 안 듣고 우리 법인 내에서도 국교 말을 누가 들어? 영업자라는 사람만 듣지. 대표권 없어요. 대표성 없다고. 국토부가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한 당사자가 없어. 대표한테 얘기하니까는 우리 지사장들은 의견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주주 의견 물어봐야 되는데 야 네가 무슨 대표냐 그래가지고 나 누구하고 협상해야 돼? 토부. 협회장님하고 오면은 딱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부결시켜버리고 나 누구하고 협상해야 돼? 말이 안 된다니까 내 탓이니까 전부 다. 이런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대표도 진정한 대표가 되고 회장님도 진정한 회장님 되시고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남 눈치 안 보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바뀌게 하는 이 근본적인 시작은 우리 재화의 성격에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재화는 사적 재화가 아닙니다. 컨설팅도 아니고 우리는 공적 재화예요. 공공재고 공공재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인은 공공시사 사인이고 우리 시장은 그래서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있는 커다란 것을 다 해줍니다. 두 사람 얘기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정한 토론 시간입니다. 네, 이제부터 근데 그거 끌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 죄송한데 오늘 강의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무리 제가 어떻게 선배님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타이밍인데 회장님 나오니까 내가 말을 해야 후배들이 만큼 나와요. 막 구라도 틀고 그러는 건데 정말 명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먼저 좀 발제를 좀 이어서 토론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공인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고 미국 제도도 많이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꾸 접목을 또 시켰고 그런데 그런 공인 자격사 제도 국가 중에서 국가 배정 국가가 사실 없거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경쟁 전문직 중에서 이제 회계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인 회계사가 입법 제한이 올해도 여러 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씨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그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만 하자는 안도 발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간 모든 걸 다 하자는 게 거의 이종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그 의원이 아마 제일 국가에 의한 강제 배정제를 굉장히 신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분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래서 회계사 파트너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이제 반대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 평가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만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내부 반대에 의해서 배정제 제안을 배정제를 반대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내는 의뢰인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의뢰인.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담보평가는 은행이 내니까 은행도 굉장히 반대자가 저는 될 거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든지 이제 노력을 안 하니까 평가법인 간의 경쟁이 약화되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품질을 제고해야 되는데 자기네 담보 가치 평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저걸 발철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힘든 과제지만 우리가 그 앞에 컨센서스 지금 동의를 전체 업계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수수료를 줘서 우리 수입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의뢰 고객들이 이 배정제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를 하지만 뭐 상장사 협의회라든지 반발이 뭐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거보다도 또 내부의 그 파트너들의 로비는 뭐 거세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교훈을 또 회계사한테서 회계사업계에서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내부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 상장사 협의회를 비롯한 기업 고객들의 거센 반발. 돈은 내가 내는데 도대체 왜 국가가 거기 사적 자체 원리가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뭐 그 국민재산권보, 국민재산권 그 경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내 돈 받지 말고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서 너희가 감사를 해주고 공공재로서 회계감사가 공공재는 인정을 한다. 근데 그럼 국가가 돈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충분히 앞으로 연구가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회계사업에 좀 비교 분석할 때 어떤 또 우리 설득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뭐 제가 슈퍼컴퓨터가 모든 걸 다 머리는 없고요. 그동안 생각한 말씀드리면 일단 회계업계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회계업계는 내부에 빅4가 모든 큰 걸 다 해요. 1인당 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과 개인회계사와 소형법인가 하는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평가법인이 그렇잖아요. 업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법인과 제일 못하는 법인이 매출액차가 기껏해 1인당 1.5배를 안 넘어서요. 개인이 지금 최근에 많이 가서 문제인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회계법인은 엄청 틀리죠. 거의 막 100배씩 차이가 지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동의로만 한 사람이 목숨 내걸어야 돼요. 그래서 업계의 반발은 우리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특정 소재는 그런데 1년에 30억, 40억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나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하는 법인 회장님들은 뭐 경일이라든지 또 어떤 법인이 격차가 돼도 2배가 나겠어요. 2배 절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약간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갈만하다는 거고 회사에 대해서도 그 외부적 반발에 대해서도 저도 뭘 깊게 안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사법을 개정한다면 모든 회사가 다 긴장을 해요. 매년 오는 행사고 매년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오나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회계감사의 정책에 내 의지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감정평가라는 거는 뭐 감정평가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조건법만 뭐늘 뭐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거는 저는 약간 과소평가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 부분은 좀 더 오히려 은행 쪽이라는 게 제일 사실은 관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LH 이런 데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평가를 받는 데 있잖아요, 선배님. 그런 데서는 저는 쓸 건데 사실 뭐 제가 거기까지 다 하니까 제가 자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나 의장님이나 회장님들께서 한번 해주셔야죠. 회사의 반발이 회계감사법 개정하는 거 조금 틀릴 거다. 거기는 뭐 무지하게 쓸 거예요. 그거에 따라 자기 회사의 모양과 주가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들 내부도 삼일회계법인하고 저 조그만 법인하고 또 개인하고 이 편차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 법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개인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막 목숨 걸는 걸 이해했냐. 오히려 아까 할 일을 안 해서 올라가는 것과 영업을 올라가는 효용이 내 거 가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저는 뭐 선생님께서 하기가 뭐 굉장히 고맙고 그런데 딴 분들이 해결해 주시겠어요. 저거가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가 경남도에서 그 협회 시도 추천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변화를 하려고 그 경남도 그 있는 평가 회사들의 지회장을 하고 협회 저를 불러가지고 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뭐 입찰도 뭐 얘기가 나오고 막 했는데 결국 저도 오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논리로 그 경남도 국장하고 또 관계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무마시켰거든요. 결국은 공공성이 우리 생명이다. 이 공공성이 있는데 이걸 찰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 논리로.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좋은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시에 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생위원회 그야말로 내 걸 내놔야 되는데 이게 그럼 뭐 이거 내놔라 이런 거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가미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래서 비하님 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해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게. 근데 상생위원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우리 발표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정말 파일을 키우는 제일 근본은 정말 공정,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이를 기초로 해서 국민 수준에 맞춘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파일을 키우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제를 이끌어내는 근간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정말 한국의 감정평가. 일본도 지금 땅을 치고 있지만은 한국 정말 잘 지켜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 무너졌습니다. 장롱 면허가 거의 50%예요. 그래서 이 근간에는 뭐가 있는가? 너무 또 우리가 배정제 국가에서 하는 일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주하는 거. 이거는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산이 정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다. 대형법인이 지금 13개 대형법인을 자꾸 너무 폄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뭐 대표가 대표냐 이런 자괴심 드시고 하겠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공신력을 유지하는데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참 엄청난 기여를 지금까지 그래도 그 마지막 보루를 지켜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남도일로 더 우리가 좀 자성의 계기가 또 오고 이런 또 거대 담론을 꺼내놓고서 이제 정말 어떻게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공신력을 회복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뭐 윤리 기준을 어떻게 더 세밀하게 가다듬으며 또 상생 방안은 또 어떻게 도출해내며 참 과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대내적인 부분하고 대외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1인당 2억 가까운 이런 매출을 이루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5, 6천, 미국도 한 8, 9천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하여간 세계 1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조사한 자료가 미비한지는 모르지만 세계 1위의 그런 기초를 닦아왔다. 그런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어프레이즈
지금 말씀하신 법적 제도적 평가입니다. 이게 100%. 뭐 경매는 그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션 아닙니까? 네, 담보는 컴플라이언스 아닌가요? 컴플라이언스는 뭐 어디 뭐라 그래? 제도 평가입니다. 제도 평가, 강제 평가예요. 어떤 게 그 개인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 내가 한번 얼마 가는지 궁금해다 평가 이거 없어요 우리가. 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 플러스 이제 어세스먼트죠. 그 과세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100%라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역량이기보다 사실 이 제도의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의 이익 부분을 솔직히 우리가 얼마인가 개인의 이 부분을 얼마인가는 생각할 때 어려우니까 그냥 반반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 제도의 이익이 극히 개인의 역량보다 큰 부분 이거는 제도 이익 환수제 개발부담금 환수제 마냥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나갈 제일 첫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우선 완화하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닌가. 그런 동의를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겠다 대내적으로는 그런 생각. 대외적으로는 좀 우리가 대국민 그 눈높이에 좀 맞춰서 우리가 그 사회공헌 사업도 하지만 세무사회 제가 자꾸 저 회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참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해에 한 수십억을 장학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백억 모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수백 명 그 장학생을 줍니다. 장학금을 줘요. 근데 주는데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정치 로비 자금입니다. 합법적인 로비 자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긴 1인당 10명 이렇게 매달 월정 장학금 기부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00원씩만 내는 회원을 우리 회원당 1인당 10명씩만 모아도 10만 원이고 3,600명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3억 6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우리가 3, 4억 모을 수 있고 연간은 한 50억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또 정치 우리 그 합법적 로비 자금으로 우리가 또 국회의원들 또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무사가 엄청난 그건 찍지 말아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로비를 기가 막힌 그 입법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전개하지만은 또 아울러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국제적으로 또 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이게 수천 명이 되는데 해외 사무소가 하나도 없는 데는 우리뿐이에요. MOU를 좀 체결해서 그 대외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좀 국제적인 우리가 거점 확보 또 특히 그 중국의 FTA도 어제 체결이 돼가지고 수만 개 기업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안방 호랭이만 잡느라고 이렇게 되는 비난을 좀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좀 모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두서없지만 대외적인 이거 오늘 알제하신 거에 인프라로서 그런 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좀 더 국민에 호소할 수 있고 또 우리 회원들의 좀 더 폭넓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짧은 의견을 좀 필요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맡아주시죠. 업계 전반이죠. 아직 끝내요. 국 대표님이 이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에 한남노일이라든가 부실평가에 큰 사건이 터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하나 생겼고 불리한 것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끌어온 우리 한남노일 사건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TF팀이 구성됐었고 감정은 협회, 국토부 그래서 TF팀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장관님께 보고가 되었고 시행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바로 오늘 국 대표님이 말한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감정평가는 추천으로 해야 되겠다. 추천을 해야 되겠다. 담보감정조차도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장관님께 보고가 되어서 물론 담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근데 이런 내용들이 CEO는 오케이 합니다. CEO 담당자들하고 실무자들이 반대하는 거지. LH나 또 은행이나 이런 데 다 보면 CEO들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정책적으로 나가면 또 국토부가 이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정책적으로 나가면 담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는 비경쟁 부문이거든요. 아까 컨설팅은 경쟁 부문이고 그래서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해서 돈 벌려면 비경쟁 부문의 포지션을 높여서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또 공정성을 하려면 비경쟁 부분을 그러니까 감정평가죠. 순수하게 감정평가를 위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바탕은 이미 형성되었고 현시화되는 일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좋은 점은 그런 한남노일 때문에 안 좋은 점은 대형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무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아무리 말려도 평가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치부가 드러난 거죠. 이게 대표도 쓸 수 없다. 각자가 법인 내에서 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법인에 과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대형 법인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직이 아니고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제가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한남노일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국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경쟁이 아닌 비경쟁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니까 경쟁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좋은 점은 대형 법인이 구실을 못한다. 굳이 뭐 인센티브를 줄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좀 안 좋은 거고 한남노일 사건들이 내서 또 두 번 좋은 점은 전부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추천 쪽에 비중을 두어서 대형 법인도 유지해도 되겠다 하는 논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먼저 해라. 추천 제도를 시스템을 먼저 시행해라. 그러나 국토부는 둘 다 같이 시행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두 가지 점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돼서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협회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추천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 대표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오래전에 자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았다 싶은데 오늘 또 수능일이고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오는데 저도 시간 맞춰 올라왔는데 수능이 오늘 날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아예 지금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목요일 날은 그 어업 피해 보상과 감정평가사 역할이라는 것으로 김용춘 평가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건 피해 보상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는 시점 수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좀 한번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월 마지막 주는 시점 수정에 관한 소거해가지고 이홍주 평가사가 해서 이제 올해 R&D는 11월 말로 마감하고 이제 내년 1월 24일부터 이제 다시 R&D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R&D는 좀 예산을 좀 요번에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는 우리 국 대표님 뭐 하시고 한 거는 온리 그냥 순수 재능기부를 하고 내년부터는 차비 정도는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돈 못 받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마지막에 나한테 카드 쳐야 돼. 그리고 이 예산이 일단은 통과되어야 되니까 뭐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뭐 통과될 것이라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R&D는 이제 한 달에 4-5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우리가 35회 전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 평가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자꾸 변하는데 우리 평가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소홀한 것 같아서 그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하는 사항들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넣고,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요 이슈나 현안 또 중요한 강사 계시면 넣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R&D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